수학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어 공부는 이제 중학교 3년 동안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수학은요. 전부 다 한 통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단원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1차식, 1차 방정식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데요. 이 1차식과 1차 방정식을 많이 몰라. 그러니까 x는 무엇이다라는 거. x가 미지수야. 그래서 x를 구해야 돼. 이 미지수를 구해야 돼. x는 2야라는 거를 x를 구할 수 못하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과 부등식, 중학교 3학년 때 2차 방정식, 인수분해 이런 거 풀 수 있을까요? x를 구해야 되는데 풀지 못해요. 하나만 이렇게 딱 빠지더라도 다른 과정으로 진도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한 다음에 다음 과정으로 수학은 넘어가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수학 겉핥기로 대충 개념만 배우고 넘어가서는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야 되는 좀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 꼭 기억하시면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개념과 개념에 적용해서 자, 어머니 요거 쫙 보시고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미리. 채소 공부에서 이미 다 배웠던 거죠. 채소 공부에서 성질 그래가지고 2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부에서는 모두 채소 공부에서 배수야. 채소 서로 소인 두 자연수의 채소 공부에서는 두세 곱이야. 이렇게 나왔어. 이걸 배웠어요. 우리가 다 배우고 밑에 문제 풀어봐. 라고 하면은 제가 푸는 시간은 안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두 자연수 A, B의 채소 공배수가 35일 때 A와 B의 공배수 중에 200에 가장 가까운 수를 구해요. 위에 내용 보고 밑에 내용 풀어야 돼요. 위에가 개념이고요. 밑에가 유형, 대표 유형이에요. 아이들 50%는 이 유형 잘 못 풀어요. 더 심각한 거는요. 요 개념 딱 배우고요. 자, 요 심화. 두 자연수 AB가 다음 조건 같은 이제 어려워요. 딱 봐도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블랙라벨이 이제 스텝이 있잖아요. A 스텝, B 스텝, C 스텝. 가장 어려운 게 C 스텝인데 C 스텝에 나오는 1번 문제예요. 두 자연수 A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와 B를 더한 값을 구하시오 해서 이렇게 좀 나와요. 아이들 당연히 개념만 배우고는 손도 못 댑니다. 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수학학 첫 번째, 학기마다 심화 완성이 중요하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깐 얘기했듯이 수박을 제대로 맛있게 먹으려면요. 겉만 핥으면 안 되잖아요. 수박 겉을 핥으면 단맛이 나올 수 있나요? 그 신선한 우리 그 수박의 그 수박 물이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없잖아요. 수학 공부 똑같거든요. 수박 겉핥기로 개념만 공부해서는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수학은요, 보통 개념, 유형, 심화로 되어 있죠. 이 과정들을 착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심화까지 완성이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만이 자연스럽게 연기학습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합시다. 서강 수학원은요, 밑에 써 있습니다. 심화 과정을 완벽하게 완성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우리 서강 수학은요, 실제로 최대 3번을 반복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개념, 유형, 심화. 근데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개념을 안 하고 유형, 심화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3번을 반복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과제 학습 습관 되게 중요해요. 수학은요, 선생님이 풀어줘서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거린다고 수학을 이해하고 끝나는 과목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어머님들도 알고 계시고 아이들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선생님이 방금 전에 수업했던 내용을 문제로 다시 한번 내서 아이들 보고 풀라고 하면은 아이들 대부분이 풀지 못하더라고요. 그럼 뭐가 중요하죠? 본인 스스로 문제를 푸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과제죠. 과제 학습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과제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풀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풀이 과정이 없는 과제는 과제를 안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눈으로 풀으면 당연히 뭐가 많아지죠? 실수가 많아지고 틀리면 오답을 하는데 다시 한번 실수가 또 되죠. 눈으로 또 다시 한번 풀 거니까. 그러니 그 문제는 평생 내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첫 번째, 풀이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자, 틀렸습니다. 내가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렸어요. 그럼 그걸 맞게 해줄까요? 그러면 절대 안 되죠. 정확하게 채점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메타인지 오답이라는 겁니다. 별표 쳐 주시고요. 오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메타인지 오답을 한다. 메타인지가 뭐냐면은
정확하게 내가 모르는 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모르는 걸 아는 거, 그게 메타인지인데, 메타인지 오답이라는 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모르는 걸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다시 학습을 해서 모르는 걸 다시 알게 되는 거, 그걸 메타인지 오답이라고 우리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 오답은, 과제 학습에 대한 오답은 최대 일주일이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그 다음 과정은 일주일 안에 해결 안 하면은 앞에 거는 이제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일주일 안에 좀 끝낼 수 있도록 우리가 케어를 좀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서강수학원은요, 과제 수행력과 정답률을 높이는 비법이 있습니다. 과제 수행력이, 과제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정답률 높아야지 오답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거 비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오답 학습 습관. 모든 시험에 틀린 문제는 오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틀리든, 그다음에 과제 틀린 문제 오답 돼야 됩니다. 오답 정리는 기본적으로 당일 원칙이지만 우리 최대 일주일 안에 그건 끝내야지 우리 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서강수학원은요, 오답 관리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꼼꼼하게 진행한다라는 부분 계시고, 그다음 넘어갑니다. 교재 학습 관리. 자, 모든 문제는 풀이 과정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교재는 꾸준히 검토 관리가 돼야 돼요. 일단은 우선 본인, 학생 스스로가 검토를 해야 돼요. 앞부분을 넘겨가면서 내가 틀린 게 오답이 됐는지, 또는 이 문제를 풀었는지, 이 문제에는 풀이 과정이 있는지 학생 스스로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제3자, 학생과 연관된 사람, 바로 학원을 다닌다면 학원 선생님, 또는 학원을 안 다닌다면 부모님, 어머님이 관리를 해주면서 앞부분 넘겨가면서 오답이 안 된 부분, 또는 그냥 넘어간 부분은 검토를 해야겠죠. 아이만 맡기면요, 아이들은 본인들은 본인에 되게 스스로 관대해요. 자, 이거 틀렸는데 아이 나 이거 알아. 그리고 넘어가고.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는 다른 제3자가 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하고요. 모든 문제는 또 풀려 있어야지. 그것도 계속 보는 거죠. 모든 문제. 그죠? 자, 그래서 실제로 저희 서강수학원은요, 교재 관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꼼꼼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어머님들 요거 좀 원하시잖아요. 우리 아들이 수학 공부를 매일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머님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수학 공부, 그죠? 학교에서 수업 또는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이제 필수 예제까지 다 개념 완성했고, 간단하게 테스트 봤는데 테스트 다 통과하고, 집에 와서 딱 끝나자마자 밥 빨리 먹고 책상에 앉아서 오늘 한 부분을 막 문제를 푸는 거야. 열심히 풀고. 그 다음에 과제, 그러다 보니 이제 과제 또한 오늘 한 연습한 부분과 똑같으니까, 그죠? 과제 또 즐겁다라기보다는 큰 막힘 없이 풀 수 있고, 그리고 풀이 과정도 꼼꼼하게 잘 적고, 채점 또한 본인이 대충 채점하지 않고 본인이 모르는 것도 정확하게 틀렸다라고 채점하고, 그리고 스스로 오답한 다음에 이런 게 계속 반복돼서 교재가 오답까지 완벽하게 끝내면은 교재 산 것도 아깝지 않고, 뭐 학원을 다닌다면 학원도 아깝지 않고, 그리고 당연히 실력도 늘고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이런 과정들이요, 저희 서강수학에서는 맨날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항상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수학원의 수업 시스템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넣어놓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다면 뭐 캡처하시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요, 학원 정규 수업이 140분이 진행이 돼요. 140분이 진행이 되는데 100분은 수준 높은 개념 수업이 적용이 됩니다. 수준 높은 개념 수업이라는 건 아이들이 스스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든지 아니면 개념을 문제에 적용할 수 있든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수업 때는 선생님과 필수 유형을 아이들이 같이 막 풀어요. 풀면서 연습을 좀 하는 거죠. 자, 그리고 100분이 딱 끝나면요, 선생님은 테스트지를 꺼내요. 이제 개념 적용 학습을 하는 거죠. 만약에 요 100분 동안에 5개 또는 6개 개념을 배웠다 그러면 그 5개, 6개 개념에 대한 일일 테스트를 주로 서술형 위주로 좀 진행을 해요. 자, 진행한 다음에 서로 바꿔서 이제 채점을 하죠. 채점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아이들한테 이제 돌려줘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만약에 3번하고 2번이 틀렸다, 3번하고 5번이 틀렸다 그러면은 오답 노트를 꺼내요. 오답 노트를 꺼내서 앞에 개념을 찾아가면서 또는 모르면 선생님이 방향을 제시해 주면서 도와주면서 첨삭을 하면서 절대로 문제를 풀어주진 않아요. 전부 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제시해 주면서 자, 오답을 완성합니다. 이렇게 140분이 딱 끝나면 아이들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정확하게 개념을 머릿속에 딱
자, 정리하고 개념을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딱 가죠. 저희는 수학 수업 시간이 5시 20분에 시작합니다. 우리 예비 중일은 지금 현 초류 아이들 5시 20분에 시작해서요. 2시간 20분, 140분 2시간 20분이잖아요. 7시 40분에 수업이 딱 끝나고요. 집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밥을 먹어야겠죠. 밥을 먹고 8시 50분에 우리는 자, 수학 완전학습이라고 하는 줌 수업,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아이들을 초대를 해요. 불러요. 부르면 아이들이 이제 워크북이라는 책을 끝내요. 워크북 책을 딱 끝낸 다음에 선생님이 이미 지정을 해줬어요. 오늘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 자, 완전학습 시간에 하는 거야. 그러면은 자, 워크북을 꺼내요. 밥을 먹은 다음에 책상에 딱 앉아서 꺼내고요. 그걸 풉니다. 20분 동안 풀면은 저희가 보낸 자, 정답 입력 사이트에다가 정답을 입력합니다. 정답을 입력하고요. 그리고 채점이 자동으로 돼서 선생님, 관리하는 선생님이 너는 지금 2번하고 5번 틀렸으니까 오답해. 그러면은 아이는 자동으로 오답 노트를 꺼내요. 오답 노트를 꺼낸 다음에 2번과 5번을 앞에 개념을 찾아가면서 또는 잘 모르면 이 관리하는 자 우리 지도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가면서 우리 문제 오답까지 완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딱 끝나면은 우리 시스템이 어디까지 된 거냐면은 자, 앞에서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부분에 개념 확장까지 끝낸 거예요. 유형 연습까지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과제가 있잖아요. 우리 과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과제 학습을 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실제로 즐겁게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어머님들한테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배웠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라는 얘기는 안 하고 큰 문제 없이 정답률 높게, 수행률 굉장히 높게 하면서 과제를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과제가 마무리되면 당연히 이제 뭘 해야죠? 오답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아까 앞에서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서강수학원은 과제 수행력과 정답률을 높이는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과제 수행력과 정답을 높이는 비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 완전학습. 자, 그래서 과제 열심히 하죠. 과제 열심히 한 애들은 철저하게 저희가 채점을 해서 자, 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요 앞에 이제 했던 요 과정 있죠. 반드시 풀이 과정 있게 과제 풀어오게 하고 정확하게 채점한 다음에 스스로 일주일 안에 오답을 완성을 시켜요. 오답이 완성이 안 되면 주말 과제 또는 주말 동안에 선생님들이 보충을 막 진행을 해요. 오답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철저하게 교재를 오답까지 완성을 해서 스티커 막 붙여서 부모님들한테 완성된 교재를 보낼 겁니다. 지금 보내고 있어요. 네. 어머님들이 원하는 이렇게 공부하면 좋을 텐데가 저희 서강수학원에서 세상에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과제 안 해오면 남긴다라는 내용이고요. 과제는 반드시 풀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도 써 있습니다. 일일 테스트 클리닉이라는 건 일일 테스트를 봤는데 일일 테스트 오답이 너무 많아서 틀린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수업에 집중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남아서 오답 자 진행할 때까지 저희가 첨삭 지도합니다. 교재 오답 일주일 단위 기본 당일 원칙이지만 일주일 안에 교재를 담임 선생님도 검사하고 학원도 검사합니다. 학원에서는 누가 검사하면 제가 검사합니다. 일일이 한 장 넘겨가면서 다 검사를 해서 제대로 진행했는지 보고요. 제대로 진행한 아이들한테는 앞에 표지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준다는 거예요. 한 권이 다 끝나면은요. 자, 우리 견출지로 이렇게 사인란 담임 선생님 제 사인 들어가고요. 어머님 자, 확인할 수 있도록 어머님 사인란까지 들어가서 부모님께 집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책 한 권 끝내는 게 저희 학원의 수학 학습 습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학 학습 전략. 자,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수학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 수학 공부는 자기 주도적으로 본인이 문제를 보고 해석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영어는요. 일단 수능 영어 구성부터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수능 영어는요. 듣기가 17문항, 독해가 28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듣기는 17문항이고 37점 배점을 준대요. 독해는 28문항인데 63점 배점을 준다고 하네요. 상대적으로 듣기의 비중이 점수가 문항 수는 많은데 점수는 그렇게 넘치지 않죠. 듣기는 아주 간단하게 일반적으로 동일한 유형이 출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 듣기 학습법은요. 꾸준한 연습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듣고 정답 찾고 채점하고
받아쓰기 연습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딕테이션. 그죠? 받아쓰기 연습을 꾸준히 하면은 자, 만점은 나올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독해죠. 독해는요, 이 네 가지에 대한 학습이 확실하게 진행이 돼야 돼요. 오른쪽에 써 있죠? 어휘 학습이 돼야 되고요. 문법, 어법 학습이 돼야 됩니다. 당연히 독해니까 독해력을 키워야겠죠? 그리고 하나 더 시간 배분이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은 제가 시험지를 좀 넣어놨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새록새록 수능 봤던 또는 시험 봤던 게 기억나죠? 이게 지금 지문이에요. 수능 지문. 수능 지문이에요. 요거를 28문항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걸 하나당 얼마나 풀어야 되냐면 1분 또는 1분 3초 안에 풀어야 된대. 영어로 다 되어 있고 세상에 선택지도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걸 우리 28문항을 풀어야 되니 시간 배분 또한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엄청난 양이죠. 자, 일단 저희는요, 바르고 빠른 독해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완성하냐면요, 중고등 필수 어휘를 암기를 하죠. 자, 사전에 집에서 암기해와서 매일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들의 어휘 실력을 좀 높이고 있다. 테스트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당연히 남아서 또 우리 시키고요. 부모님한테는 결과는 문자가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하죠. 의미 단위 읽기, 집독식해를 실현하고 있다. 비포 리딩 워크북이라고 해서 독해 나가기 전에 워크북이 독해 지문이 실려져 있는 워크북이 따로 있거든요. 그 워크북으로 사전에 단어도 찾아오고요. 실제 의미 단위로 끊어서 해석도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간다가 우리나라 어순이라면 영어 어순은 아버지가 들어간다 방이잖아요. 그죠? 방에. 그죠? 그걸 굳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간다로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이 시간 낭비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간다 방에 이렇게 집독식계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단축할 수 있다? 정확한 해석도 할 수 있지만 자,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익스텐시브, 인텐시브 리딩을 진행을 해서 다양한 주제 학습, 그러니까 다독이죠. 정확한 독해 학습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CLS 어학원은요, 바르고 빠른 직독직해를 완성해서 수능에 고득점이 나올 수 있도록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라이팅이에요. 문법 기반 라이팅인데, 자, 정확한 독해를 위해서는 정확한 문법 수업이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문법 수업을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또 파악하기 위해서 주간 테스트로 문법 테스트를 간단하게 치러서 아이들의 수준을 또는 성취도를 파악하고 있고요. 문법 개념 노트를 통해서 아이들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하게 하고 있고요. 테스트 오답을 통해서 오답 노트를 통해서 주말 동안에 오답, 그러니까 답의 근거를 찾는 오답이죠. 그걸 좀 연습을 시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선언 수령 및 쓰기 수행 평가를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문법 기반 라이팅이 또 같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내용 보세요. 아이들이 어법을 제대로 모르면은 I stop to think, I stop to thinking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둘 다 나는 생각하기에 멈췄다라고 우리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나는 생각하기에 멈췄다는 위의 내용 I stop to think가 생각하기에 멈췄다고요. 밑에는 생각을 멈췄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어법적으로 정확하게 우리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또 진행을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CLS 어학원은요. 문장을 분석하고 만들어서 암기한다. 자, 암기에 우리가 비중을 두지 말고요. 문장을 분석하고 만들어서 쉽게 암기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동적인 영어 학습은요. 자, 이겁니다. 문장 분석 어법, 바르고 빠른 독해, 문법 기반 쓰기, 자, 그 다음에 꾸준한 듣기 연습에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수능과 서술형까지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매달 시험을 치르고요. 수능 형태의 시험을 치르고요. 이렇게 분석된 내용들이 듣기, 쓰기, 읽기, 서답형 분석된 내용들이 나가고요. 거기에 세부적인 정답률까지 지금 나간다라는 부분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제 길게 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서강수학원과 CLS 어학원의 학습 방향인데요. 위에 수학과 영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제가 이제 설명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저희는요, 정답을 찾는 과정에서요, 이제 정답을 쓰는 과정으로, 즉
정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 풀어내는 과정으로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과정은 2022 개정교육과정 방향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지금 키우려고 지금 학습이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에 선원수령, 수능까지도 선원수령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비 또한 철저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학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